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샛별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새벽에 이제 서쪽 동쪽 하늘을 보게 되면 유일한 많은 별들 중에서 새벽이야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을 거예요. 걔가 이제 금성이라고 보면 될 건데, 이렇게 태양계 행성 중에 이제 있는 행성들 특징을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성 분류해서 태양계 구성 나왔습니다. 자, 태양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을 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태양계라고 얘기를 할 건데, 먼저 태양 봅시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지금 태양계 중에서 스스로 빛내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 태양 하나라고 보면 될 거야. 네. 즉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은 항성, 다른 말로 별이야, 별. 스스로 빛을 내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뭐다? 태양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 네. 자, 그러면 태양도 하나의 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천체들이 돌고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왕성까지 얘네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이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명왕성까지 가 9개의 행성이라고 배웠는데, 선생님 대학교 이후에 이제 명왕성이 행성으로서 갖는 그런 특징들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행성에서 빠지게 됐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거야. 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8개의 행성이 존재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 행성 말고 사이사이에도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쉽게 말하면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애가 누구니? 지구 주위를 달이지. 그런 달과 같은 애들을 우리는 위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8개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을, 공전하고 있는 애들을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성이나 목성, 궤도 사이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작고 불규칙한 모양의 천체, 즉 행성보다는 조금 작은 애들, 그래서 소행성이라고 부르게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헨리해성처럼 긴 꼬리를 가지면서 포물선으로 태양 주위를 운동하고 있는 애들, 해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천체들을 끌어당길 만큼의 중력이 없는 천체인 외소 행성 등, 이런 것들이 다 태양계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존재를 하고, 그 행성 주위의 위성,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해성, 그리고 외소 행성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져서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명왕성이 원래 행성이었다가 지금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행성의 조건은 태양 주위를 도는 둥근 천체여야 돼. 그리고 자신의 궤도 안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태양 중력에 의해 일정한 궤도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행성의 조건이 있어. 그런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명왕성 같은 경우에서는 행성에서 빠지게 됐다. 뭐 그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행성을 분류하는 것은 이제 궤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내행성과 외행성이라고 보면, 내행성은 안쪽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 애, 공전을 하고 있는 애, 외행성은 바깥쪽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게 중심이 뭐냐면
자, 여기가 태양이야. 태양이 엄청 커.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수금지와 목, 토, 천, 해 이런 식으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럴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쪽에서 돌고 있는 그 안쪽에서 궤도 그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애들을 내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을 외행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그러면 지구는 내행성이야, 지구는 외행성이야? 네. 지구. 지구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라고 했으니까 내행성이야? 외행성이야? 아니요. 기준이니까 자기는 내행성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으로 안쪽은 내행성, 바깥쪽은 외행성. 그러면 나는 뭐야? 그냥 기준이야. 기준이라고 보면 돼. 나는 외행성도 내행성도 아닌 기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뜨기 전까지 관측, 저녁에는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대. 자, 여기 지구에서 얘네를 쳐다보게 되면 얘네는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지구 안쪽에서 돌고 있겠지. 그러면 지구 바깥쪽에 위치를 할 수가 없어. 자, 내행성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반대쪽 이쪽에 위치할 수가 없지.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이나 남쪽 하늘에서는 관측할 수 없다. 누가? 수성과 금성. 네. 자, 수성과 금성이 내행성이다. 자, 외행성 봅시다. 외행성은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할 수 있지. 왜? 지구의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행성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름달 모양으로 밝게 빛나게 될 거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 얘네들은 볼 수가 있어. 내행성. 그렇지만 이 외행성 같은 경우에서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도 관측할 수 있다는 특징. 그래서 화, 목, 토, 천, 해가 뭐가 되겠다? 외행성. 자, 이렇게 지구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느냐 내행성, 지구 바깥쪽을 돌고 있느냐 외행성. 그렇게 구분을 하고 또 행성을 분류하는데 또 다른 분류 방식이 뭐가 있냐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질량, 구성 성분 등 이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된다. 물리적 특성이 조금 확연하게 구분 지어지는 두 가지. 하나 지구형 행성과 하나는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먼저 지구형 행성 봅시다. 지구형 행성은 크기, 질량이 작아. 아까 왼쪽 페이지에 보면 모식도이긴 하지만 지금 태양 일부가 왼쪽에 보였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태양 일부가 보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굉장히 작지. 네. 그다음 목, 토, 천, 해 얘네는 굉장히 커. 거의 그 크기에 맞게끔 모식도를 그려놨다라고 보면 될 거야. 야, 그러면 지금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질량도 작아. 그러면서 평균 밀도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왜 이렇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그 원리는 통합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거거든.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게 될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던 그 태양의 그 주기 혹은 태양의 활동에 따라서 태양풍이 심할 때, 태양풍이 약할 때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태양풍이 강하면 태양이 만들어질 때 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아주 가벼운 애들은 아주 멀리까지 보내게 될 거고 무거운 애들은 가까이 보내게 될 거야.
그러면 태양풍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막대한 양의 가벼운 애들을 많이 태양에서 멀리까지 보내게 될 거야. 그리고 아주 적은 양 무거운 애들은 가까운 곳에 놔두게 될 거지. 태양 주위에. 그러니까 지금 태양 주위에 가장 가까운 애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라고 보면 얘네들은 그러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조금밖에 없어. 대신 무거운 애들이지 멀리까지 보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크기도 작아. 왜? 재료가 작으니까. 질량도 작아. 왜? 바깥쪽으로 많은 대부분의 물질들을 보냈으니까. 그렇지만 무거운 애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밀도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고체 표면, 즉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 이게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그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가 뭐가 된다? 지구형 행성이 되겠다. 그 다음 아까 태양풍에 의해서 많은 양의 가벼운 물질들이 태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됐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뭐가 되냐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야. 그치? 수금지와 목토, 천, 해라고 했으니까 멀리 있는 애들은 가벼운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그 양이 많다고. 가벼웠지만 양이 많아. 그러니까 크기도 클 수밖에 없어. 질량도 크다. 왜?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성들은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 대신 가벼운 애들이 멀리 갔잖아. 그러니까 그 가벼운 물질들로 이루어졌으니까 평균 밀도는 작다라는 특징이 있어. 됐니? 네. 자, 그러면서 수소나 헬륨 같이 기체, 가벼운 기체가 태양에서 많이 멀어졌어. 그런 가벼운 기체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고체 표면이 없겠지. 뭘로 만들어져 있어? 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고체 표면이 없는 기체로 만들어진 행성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구형 행성이 무거워요, 목성형 행성이 무거워요? 목성형 행성이 무겁지. 쉽게 생각을 하면 쇠구슬이 요만한 게 있다라고 봐. 이거는 지구형 행성이라고 보면 솜사탕이 얼마네? 우리 이만해. 교실만한 솜사탕이라고 생각을 해봐. 솜사탕 이만큼 가볍지. 그런데 그런 가벼운 솜사탕이 이렇게 대단한 양이 몰려있다, 뭉쳐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쇠구슬이 무거울까? 여기 교실만한 솜사탕이 무거울까? 솜사탕이 훨씬 무거울 거라고. 그거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로 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나타내는 게 자주 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 평균 밀도와 자전주기, 물리량을 나타나는, 그 다음에 여기 물리량은 질량하고 반지름을 나타낸다라고 해. 질량이 커, 반지름도 커, 크기가 큰 애들이야. 그런데 뭐냐? 평균 밀도는 작아. 평균 밀도는 작으니까 뭐가 돼? 여기에 있는 애들은 목성형 행성이 될 거고, 자, 여기는 밀도가 크면서 크기는 작아, 질량은 작은 애 뭐가 돼? 여기 지구형 행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 X축에 뭘 나타내는지, 밀도, 자전주기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Y축에 질량, 반지름을 나타내느냐, 요걸 보고서 아, 여기는 목성형 행성이고 여기는 지구형 행성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가끔씩 바뀌어. 여기에 물리량을 뭘로 나타나? 질량과 반지름으로 나타내고, 여기 Y축의 물리량을 밀도로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수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과 반지름.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에 비하여 질량과 반지름이 크다.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가볍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 뭉쳐서 만들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자, 그 다음 밀도를 보게 되면 지구형 행성은 철, 규소, 마그네슘, 딱 얘기만 들어도 뭐야? 굉장히 무거운 원소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평균 밀도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목성형 행성은 수소, 헬륨, 뭐니 원자번호 1번, 2번이잖아. 어때? 가벼운 애. 가장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기 봅시다. 대기. 지구형 행성 중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 유일하게 수성에는 없고 나머지 금성, 지구, 화성에는 대기가 있긴 한데 이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그 대기층이 굉장히 얇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성분이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등 무거운 기체로 되어 있어. 자, 우리 지구 생각을 하면 돼. 지구의 대기층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대기층인데 여기에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등 무거운 물질로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건데 그에 반해서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층이 두꺼워. 그리고 대기 성분은 수소, 헬륨, 메테인, 암모니아 같은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계속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모든 항목들이 다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성분들로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보면 될 거야. 네. 자, 그다음 우리가 대표적인 토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리가 되어 있지. 고리. 네. 고리가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땐 예쁘게 보이는 그런 고리. 네. 고리가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목성형 행성은 여러 겹의 고리가 있다. 그 고리는 얼음, 암석, 조각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 고리의 존재 여부. 지구형 행성에는 고리가 없는 반면에 목성형 행성은 뭐가 있다? 고리가 존재를 한다. 그 다음 위성. 지구의 위성은 단 하나밖에 없지. 네. 그치? 그런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을 위성이라고 하는데 수성, 금성은 위성이 없어. 지구, 달 위성 하나 있고 화성은 2개밖에 없어. 위성이. 그런데 목성형 행성은 많은 수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위성 개수는 조금 있다가 다음 장 넘어가면 선생님이 알려주게 될 건데 토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100개가 넘어. 100개가 넘는 위성을 가지고 있어. 자, 목성형 행성은 많은 수의 위성을 갖고 있는 반면 지구형 행성은 없거나 1개, 2개 거의 약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 자전주기 봅시다. 자, 자전주기.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자전주기가 1일 이상으로 길어. 스스로 도는 자전주기가 길어. 천천히 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에 반해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자전주기가 1일 미만으로 굉장히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밤과 낮의 길이가 지구형 행성보다 짧다라고 보면 되겠어. 우린 밤, 낮 1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될 건데 여기는 빨리 돌아. 자전주기가 굉장히 빨리 도니까 낮과 밤이 금방금방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공전은 그 확실히 뒤에 갈수록 더 느려지겠죠? 공전. 더 넓은 트랙을 돌아야 된다라고 보면 돼. 도는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달리기 400m 트랙을 하면 맨 안쪽에서 1, 2, 3, 4 그 레인을 돌고 있으면 어때? 빨리 빨리 돌겠지. 그래서 이런 트랙을 돌 때 1, 2, 3, 4 쓸 때 400m 달리기 100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니까 상관없는데 400m 돌 때는 1레인은 여기 쓰고 2레인은 여기 쓰고 3레인은 여기 쓰고 4레인은 여기 쓰고 이렇게 앞에서 출발하지 같은 요만큼 더 달리는 길이가 길어지게 되니까 그랬을 때 똑같이 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더 많은 거리를 공전을 해야 되니까 공전하는 주기가 훨씬 더 길어지겠지. 공전 속도는 똑같아요? 공전 속도 다 다르지. 같을 수가 없지. 네. 왜냐면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나 아니면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레일도 또는 그 부분도 다르고 하니까 속도는 다 다를 거야. 달라. 자, 편평도 봅시다. 편평도는 말 그대로 납작한 정도. 행성이 이렇게 동그라냐 점점 납작하냐 그걸 나타내는 게 편평도야. 그래서 행성이 빠르게 자전할수록 자전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 돈다라는 거야. 이렇게 빨리 도는 애들수록 편평도가 커. 뭐 그 얘기는 뭐야? 이게 천천히 돌면 자기 형태를 유지하고 할 것 같은데 이걸 빨리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운데 적도 부분이 멀어지면 이건 이렇게 눌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자전 주기가 누가 짧다고 해서 목성형 행성이 짧다 보니까 편평도가 지구형 행성의 편평도보다 크다라는 거야. 빨리 도는 애들이, 빨리 자전하는 애들이 편평도가 더 커. 그게 누가 더 크다? 목성형 행성이 아까 뭐라고 했어? 자전 주기가 짧다라고 하니까 더 빨리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니야? 가져줘. 날아갔네. 편평도가 목성형 행성이 더 크다라는 거 체크해 봅시다. 지구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행성을 뭐라고 해? 내행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 평균 밀도가 어때? 크고 반지름은? 작다. 먼저 지구형 행성 중에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수성부터 보자. 수성. 태양에서 제일 가깝다라는 특징이 있겠지. 그러면서 여기 보면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작아. 요거 특징 잘 기억을 해둬야 돼. 태양계 행성 중에 크기가 제일 작아. 얼마만큼 작냐면 달만큼 작다. 달보다 약간 큰 정도이다 라고 보면 될 거고, 여기 대기와 물이 없어. 대기도 없어, 물도 없어. 그리고 자전 주기가 9일이야. 약 59일로 굉장히 기네.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가 태양이라고 봅시다. 얘가 굉장히 천천히 돈다고. 천천히 돌면 어떻겠어? 여기 태양빛을 받는 데는 천천히 도니까 태양이랑 가깝으니까 어떻게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받을 거니까 여기 지금 비치는 곳은 어떻겠어? 에너지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지. 이 반대쪽은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을 거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근데 그게 천천히 돌아. 굉장히 천천히. 그러니까 밤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약 400도씨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약 마이너스 170도씨. 굉장히 온도차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운석 구덩이가 많다. 운석이 여기로 떨어져서 만들어진 구덩이들이 많아서 달과 비슷한 표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표면에는 얕은 절벽이 많이 보이며 단층이 나타난다. 운석 구덩이가 많다라는 얘기는 운석 구덩이가 만들어지고서 그게 풍화작용 같은 거에 의해서 깎이고 하면 그 구덩이들이 이제 메워지고 없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 뭐가 없대? 대기가 없어. 그러면 떨어져. 그러면 대기가 없으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별똥별이 지구까지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라고 했지. 2014년도인가에 한번 떨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지지 않아. 왜? 내려오면서 대기층에서 다 뭐가 돼? 마찰에 의해서 다 타버리거든. 근데 여기는 대기층이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운석 덩어리 같은 것들 가서 그냥 떨어지게 돼. 그치? 대기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게 뽁 하고 이렇게 분화구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에 뭐야? 풍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만들어진 이런 구덩이들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행성들 중에서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제일 작아. 그리고 대기가 없어.
물도 없고, 그 다음 자전주기가 길어서 밤낮의 온도차가 크다. 그리고 운석 구덩이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게 이 수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끌어당기는 중력도 작겠지.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특징. 자, 그 다음 수성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금성 봅시다. 금성 같은 경우에는 수성, 금성, 지구지. 그 다음 화성이 있는데 지구에서 화성보다는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워.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나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바깥 부분을 보면 짙은 황산 구름으로 둘러싸여져 있대. 그래서 표면은 잘 안 보여. 우리 지구에서 봤었을 때 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 황산 구름이라는 놈이 태양빛을 잘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관찰을 하면 그 반사된 빛을 우리 지구에서 더 밝게 본다. 그래서 가장 밝게 보인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그러한 나머지 행성들을 봤었을 때 그 황산 구름에 의해서 태양빛을 많이 반사를 시키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누가 된다? 요 금성이 되겠다. 네. 여기 봐. 여기 지구에서 관측할 때 행성 중 가장 밝게 보인다라는 이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이 존재를 해. 자, 대기층이 두껍다라고 얘기하면 온실 효과가 일어날 거야. 우리 지구도 이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데 온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연평균 온도 혹은 에너지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 네. 그래서 우리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적정 온도를 맞춰주고 있는 게 온실 효과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온실 효과가 일어났을 때 지금 점점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점점 과도하게 많아지니까 내보내야 되는 반사가 돼서 내보낼 에너지가 그 온실 효과에 의해서 다시 또 들어오니까 어떻게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과도한 온실 효과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금성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대기층 때문에 온실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온실 효과가 더 과도하게 일어나. 그래서 표면 기압이 약 90기압으로 높다. 그래서 자, 대기층 때문에 표면 기압도 높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470도야. 자, 아까 수성 같은 경우에는 400도라고 했어. 네. 야, 수성은 지구에 가까우니까, 태양에 가까우니까 태양 에너지를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가깝게 얘가 더 높아야 되는데 얘가 470도로 더 높아.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래? 온실 효과. 온실 효과는 왜?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는 금성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됐니? 이게 이제 금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금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이더로 지금 본 금성 표면이 될 거예요. 그냥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표면이 보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보여. 왜? 황산 구름층 때문에 안 보이거든. 표면이. 우리 눈으로 봐서. 그래서 그냥 이게 태양빛을 많이 반사를 시켜서 밝게 보이게 된다. 그리고 금성에 이런 화산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랑 금성이랑 크기가 비슷하다 하셨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크냐고? 네. 거기 아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크기랑 질량이 지구랑 비슷하다. 뭐식도로 봐서 큰 차이 나는데 지구가 조금 더 커 보이네. 한번 그거는 찾아봐. 이따가. 네.
누가 크기가 정확하게 크기를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큰지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화성 봅시다.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 성분이 많은 토양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산화철이 뭐니? 산소와 만난 철이야. 결국엔 녹슬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녹슨 쇠붙이들을 보게 되면 붉은색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얘네도 화성 표면은 산화철 성분이 많다 보니까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약 95%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 근데 전체 양은 희박해. 대기의 대부분이 95%지 그 대기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층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얇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압은 낮겠지. 그리고 밤낮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마이너스 20 그리고 대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네. 20도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과거에 물이 흘렀던 것처럼 보이는 골짜기나 강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물이 흘렀었을 법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으니까 화성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 물이 흘렀었던 것 같아. 왜? 물은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데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화성에 물이 과거에는 흘렀어? 그 얘기는 뭐야?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화성을 좀 탐사를 하는 거. 왜? 생명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그쪽도 화성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수성, 금성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도 많고 기압 차이도 많고 하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화성은 그나마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으니까. 자, 화성의 양극에는 극관이 존재를 합니다. 극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 화성 끄트머리에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으로 이루어진 흰색의 극관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화성도 우리 지구처럼 자전축이 약 24.5도 기울어져 있어. 자전축이 그냥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되니까 계절 변화가 지구처럼 나타난다라는 게 화성의 특징이 될 거야. 그래서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되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지구처럼 덥겠지. 그러면 그게 존재를 하던 극관, 거긴 드라이 아이스 얼음이라고 했으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어떻게 돼? 그게 다 녹아서 작아지게 될 거야, 극관이.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날씨가 추우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극관은 겨울 되면 다시 또 어떻게 돼? 발달이 된다라는 거야. 커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극관의 크기를 인공위성으로 보게 되니까 10월, 1월, 3월 어때? 겨울에 조금 흰색 부위가 더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게 화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 협곡 얘기도 나와 있어. 그래서 화산 보면 화성에 올림푸스 화산이라고 존재를 하는데 이게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며 화산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그냥 알아두면 될 거야. 그리고 협곡도 존재를 한다. 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형 행성, 수성, 금성, 화성. 또 하나 뭐 있어? 지구도 있겠지. 지구는 거기에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를 하는 게 지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 유일한 행성이라고 보면 될 거고 바다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지구의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돼? 파란색으로 보이게 된다. 왜? 바다니까. 바다가 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파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성형 행성이니까 수금, 지, 화까지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 4개의 행성이 뭐가 돼? 목성형 행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성 볼 건데 목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태양계 행성 중에서 제일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행성들의 특징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좀 어렵고 이제 막 외울 게 많지만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자,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게 목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태양계 만들어질 때처럼 가벼운 애들이 바깥쪽으로 가벼운 물질들이 많이 밀려나가서 만들어진 게 목성 행성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대부분 수소와 헬륨 가벼운 애들로 만들어져 있다. 대기는 아니구나. 대기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런 무거운 애들인데 여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자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지. 목성형 행성은 자전이 빠르고 지구형 행성은 자전이 느리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엄청 빨리 회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대기에 뭐가 생기냐면 빨리 돌면서 소용돌이가 생길 거야. 대기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여기 중간에 커다란 붉은 점, 큰 대자 적이 적색, 빨간색이지. 대적점 혹은 같은 말로 책마다 다 달라. 대적반이라고 반점하는 것처럼 대적반이라고도 부르고 대적점이라고 하는 대기 소용돌이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게 목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성 나중에 구분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빨간색 점이 생겼다? 목성이다라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 맞니? 자, 이런 식으로 대기 소용돌이로 인해서 거대한 대적점 혹은 대적반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목성은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다. 약 95개 정도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많은 거지. 지구 하나야. 화성 2개야. 수성은 없어. 수성, 금성은. 근데 얘는 95개로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성 중에서도 이오라는 위성은 화산이 관측되고 유로파라고 하는 목성의 위성에는 얼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대. 그리고 자, 이 목성에 자기장이 형성돼서 극지방에 오로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또 목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로라가 뭐야? 빛의 산란에 의해서 할록달록한 예쁜 빛의 산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로라잖아. 그래서 지구에서도 어디서 나타나니? 중위도 윗지방, 고위도 지방에서 일부만 나타나는 게 오로라거든. 나중에 한번 여행을 하게 되면 그 고위도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 저런 것들 볼 수가 있어. 오로라. 우리 중위도 지방에서는 볼 수가 없는 현상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서 목성에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라는 거. 과거에 갈릴레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뭐 만들었어? 천체 망원경 만들어서 봤더니 자, 여기 목성 주위에 위성 95개 중 큰 것들 발견을 했지. 그래서 이름 붙여놨어. 여기 유로파도 있고 이오도 있고
칼리토스도 있고 가니메데, 95개 다 이름 지어놨겠지. 자, 이렇게 갈릴레이도 위성을 관찰을 했었다. 그리고 목성들의 특징도 반드시 중요한 내용들은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네. 그다음 목성의 행성은 뭐가 고리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했어. 그러면 목성도 고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리를 얘기를 하면 가장 고리 대명사가 이 토성이 될 거야. 그다음 목성의 행성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토성 같은 경우에는 목성이 제일 크다라고 했지? 네. 그 다음으로 작은 행성,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행성이 누가 되겠어? 이 토성이 되겠다. 네. 자, 그런데 이 토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는 어떠하니? 어떤 원소니 가장 가벼운 애지. 그렇다 보니까 평균 밀도가 0.7g/세제곱 센티미터로 평균 밀도가 모든 행성 중에서 제일 작다라는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토성을 이루는 물질이 수소이다 보니까 토성의 밀도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목성형 행성의 자전 주기가 어떻게 되니? 짧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 그러면 어때? 편평도가 가장 크다. 납작하다라는 거야. 네.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얼음, 티끌 보여? 쓰레기야. 그 쓰레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여러 겹의 이렇게 예쁜 고리가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체를 관측을 할 때 딱 보면 토성이 되게 예쁘거든. 이런 고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 그런데 그 토성 그 고리는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가 그렇게 멋있게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목성의 행성 중 토성 다음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천왕성이 있습니다. 자, 천왕성도 목성이나 토성처럼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 대기에 천왕성의 대기층에 메테인이 붉은색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천왕성은 무슨 색깔을 띠어? 청록색을 띠게 된다라는 특징. 그리고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전축, 스스로 돌고 있는 자전축이 공전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이게 축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아까 어떻게 돼? 축이 약간 기울어져 이렇게 돈다라고 할 때 얘는 거의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돈다라고 도는 게 이렇게 누워서 돌면서 이 천왕성의 궤도,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는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하고 거의 평행하다, 나란하게 이게 도는 게 누워져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이제 뭐의 특징이야? 천왕성의 특징이 될 거야. 네. 그래서 최근 탐사선이 천왕성에 가까이 접근하여 많은 위성과 고리를 발견하게 됐다. 자, 이렇게 목성 행성의 특징인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성 27개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밝혀진 거. 아까 토성 같은 경우에 위성 얘기를 안 했네. 토성의 위성은 제일 많아. 한 14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까지 알려져 있어. 천왕성은 27개. 자, 천왕성의 특징 뭐냐? 메테인을 함유한 대기층 때문에 청록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자전축하고 공전축이 거의 나란하다. 눕혀져서 이렇게 돌아가고 자전하고 있다라는 게 천왕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왕성. 이 해왕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성 중 가장 바깥쪽을 돌고 있을 텐데 얘가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얘도 메테인 대기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도 푸른색으로 보여. 네. 그리고 이 해왕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목성의 대접점처럼 대기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얘는 이 대기소용돌이가 목성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적반, 대적점이라고 했는데 이 해왕성에서 생기는 소용돌이층은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야. 그래서 대흑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흑점, 붉은색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돼. 천왕성하고 해왕성하고 특징을 보게 되면 천왕성은 만고리와 그 다음에 뭐가 없어? 대흑점이 없어. 둘 다 파란색인데 여기 중간에 이런 대흑점이 나타나는 거 뭐야? 해왕성이 될 거고 얘보다 조금 더 고리가 더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천왕성이라고 보면 될 거야. 뭐 그림으로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체크 한번 볼까? 태양계 행성 중 대기가 없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있다. 뭐가 되겠어? 수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주로 뭐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이 있어서 대기층이 두꺼우니까 원시력가가 과도하게 일어나니까 뭐야? 압력도 높고 표면 온도도 매우 높다라는 특징. 화성은 자전축이 지구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어. 한 1도 정도 더 기울어져 있어. 그 채로 공전을 하게 되니까 계절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의 극관이 존재를 할 거야. 그 극관이 드라이스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그게 좀 극관의 크기가 줄어들 거고 겨울에는 극관의 크기가 좀 커지게 되겠지. 뭐의 크기가 변한다? 극관의 크기가 변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이 될 거야. 그 다음으로 작은 거 토성. 제일 작은 행성 수성이라고 했어. 자, 목성은 가장 커. 빠른 자전에 의해 가로줄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이 목성의 특징. 대적점, 대적반, 목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선가 한 번씩은 조금씩 들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생소할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생소하니까 어려운 거지. 뭐 내용이 막 뭐 고차원적이고 뭐 이해를 못한 그런 내용들은 없어. 그치? 처음이다 보니까 생소해서 조금 어렵다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어떻게 돼? 언급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언급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도 자주 언급을 하는데도 이제 많이 까먹고 계속 잊고 하는데 자꾸 얘기해보고 써보고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자꾸 노출을 시켜서 나랑 좀 편하게 친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태양 얘기를 할 거야. 잠깐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태양. 자, 세 번째로 이제 태양 얘기가 나올 거야. 자, 우리가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광구. 빛나는 구. 빛나는 뭐야? 동그란 형태를 광구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눈에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 광구. 자, 이 광구를 보게 되면은 쌀무늬와 흑점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쌀알을 흩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와 까맣게 보이는 점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됐다라고 보면 될 거야. 태양의 표면이 먼저 쌀알 무늬 봅시다. 요거는 진짜 쌀알 흐트러 놓은 것 같이 동글동글동글한 그 쌀알들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 태양 표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이러한 쌀알 무늬는 말 그대로 쌀알 뭐야? 손톱에 뭐 반의 반 될까? 그럴 때는 굉장히 작은데 태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쌀알 무늬라고 하는 그 작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불기둥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러한 그 불기둥 혹은 이러한 밝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분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대류가 뭐니? 열을 전달하는 현상 중에
네. 이 열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대류가 어때? 뜨거운 기체 혹은 액체 상태에서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니? 그 기체가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지. 네. 그리고 찬 공기, 차가운 물은 어떻게 돼? 밀도가 커지니까 밑으로 가라앉지. 이게 계속 순환하는 게 대기에서 혹은 액체에서 일어나는 대류지. 열을 전달하는 방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 표면에서 그 태양 표면의 밑에 이제 대류 현상이 뜨거운 애들은 위로 올려보내고 차가운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런 대류 현상들이 어디에서? 광부에서 일어나는데 그러한 대류 현상 때문에 이 표면이 그 불기둥 같은 그런 애들이 계속 대류 현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리가 딱 쳐다보면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해서 쌀알무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쌀알무늬 사이사이에 어둡게 보이는 흑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흑점이 왜 생기냐면, 자, 광구의 평균 온도 같은 경우에는 6000도씨야. 6000도씨. 자, 그런데 이렇게 6000도씨로 높은 부분에, 광구의 높은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밝게 보이는 반면에,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낮은 온도, 6000도보다 낮은 한 4000도 정도가 한 2000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나겠지. 네. 그랬을 때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보니까 약간 어둡게 보이는 게 흑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흑점은 크기도 정해져 있는 게 없겠지. 네. 그리고 모양도 정해져 있지 않겠지. 네. 그리고 만들어진 이 흑점의 수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다 천차만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광부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 쌀알무늬,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이는 부분을 흑점이라고 부르게 된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나와 있지. 뜨거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 대류에 의해서 뜨거운 애들보다 비교적으로 낮은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하강을 하겠지. 그 하강하는 부위가 이제 쌀알무늬 중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거고,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밝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이게 태양의 광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흑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흑점은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흑점을 지구의 이제 북반부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 흑점의 위치가 이렇게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자, 태양 표면에 존재하는 이 흑점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대. 그 얘기는 뭐야? 태양은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네. 자전 방향 서동이야. 지금 계속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 자전 방향을 얘기를 했었을 때 동서 방향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뭐야? 서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렇게 흑점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 태양이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흑점의 이동 속도를 보자. 그러면 태양의 위도가 이렇게 지금 쪼개놨었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흑점들의 이동 속도를 보게 되면 각 이 흑점마다 이동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야. 자, 태양의 자전 주기는 평균 27일이래. 27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가 도는데 이 위도에 따라서 이 흑점은 지금 봐봐. 지금 여기에서 비슷한 위치에 지금 경도에 위치를 하고 있어. 세로로 왔을 때 비슷해 여기. 근데 4일 후에 보니까 여기 더 뒤에 있던 애가 흑점이 더 앞으로 가 있어. 네. 8일 후에는 더 차이가 나네. 결과적으로 이 자전주기가 태양의 자전주기는 평균 27일인데 위도에 따라서 이 자전주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야.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네. 양극지역에서는 35일,
적도에선 25일. 여기는 천천히 돌고 여기 좀 빨리 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흑점의 위치가 같이 이렇게 동시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은 빠르고 어떤 놈은 느리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태양은 고체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점이 점점점점 같이 도는 게 아니라 기체이기 때문에 도는 속도가 다르니까 이 흑점에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 뭐야? 태양 표면이 고체가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 태양 표면은 기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흑점의 자, 흑점 같은 경우에는 태양 내부에 생긴 강한 자기장이 물질의 대류를 방해하여 내부의 뜨거운 기체가 광구까지 올라오지 못해. 자기장 때문에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이거 위로 대류현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막히니까 그 부분은 온도가 낮아져서 까맣게 보이는 게 흑점이다. 그런 거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되겠고, 자 태양의 대기 봅시다. 태양의 대기는 매우 희박한 대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광구에 비해서 어둡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볼 수가 없어. 왜? 태양의 대기를 보고 싶은데 태양의 광구가 워낙 밝으니까 안 보여. 밝은 태양 광구 때문에. 그래서 개기일식 때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 개기일식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게 되면 이 밝은 광구가 가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대기층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 언제? 개기일식 때. 자, 그랬을 때 이 태양의 대기 먼저 채층이야. 광구 표면이지. 태양의 표면 바로 위에 있는 얇은 대기층을 우리는 채층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개기일식에서 완전히 가려지게 됐을 때 여기 바깥쪽 부분에 얇은 대기층 붉은색으로 보이는 걸 채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코로나라고 하는 대기층이 있을 거야. 이거는 채층의 더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층을 얘기를 할 건데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혹은 적을 때 활발할 때 조금 더 두꺼워질 거거든. 그래서 이게 수십만에서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게 되는 대기층이 코로나인데 색은 어때? 이렇게 진주색으로 빛나게 된다라는 거야. 네. 그 병 코로나랑 이 코로나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 모르겠네. 그 뒤에 코로나가 얘를 따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훨씬 전부터 코로나로 불렸으니까 그 코로나 이름은 좀 다르지. 실제 이름은 줄여서 이제 코로나라고 우리 병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될 거고, 코로나 대기는 희박하고 온도는 얼마냐면 100만 도씨 이상으로 매우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태양의 대기 먼저 채층이 존재를 해. 바로 광구 바깥쪽에 위치하는 채층. 그 다음 그 채층의 바깥쪽에 멀리까지 수십만에서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진주색의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온도가 매우 높은 100만 도씨 이상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기층이 뭐가 있냐면 흑점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염이라는 것이 있어. 홍염. 자, 채층에서 코로나 영역에 걸쳐서 솟아오르는 고온의 가스 기둥을 뭐라고 해? 홍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흑점 주위에서 발생한대. 채층하고 코로나 영역에 걸쳐서 높게 솟아오르는 고온의 가스 기둥. 온도가 얼마니? 만도 아니 10만도. 만도. 만도. 약 만도 정도. 광구나 채층보다는 온도가 높고 아까 코로나의 온도는 얼마라고 했어? 100만.
100만 도씨라고 했으니까 채층이나 광구는 6000도라고 했으니까 광구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고 코로나보다는 한참 온도가 낮다라는 거야. 네. 자, 이 홍염 같은 경우는 태양의 자기장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의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홍염이 활발하게 혹은 드물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게 태양의 자기장 변화. 그다음에 플레어가 있네. 플레어 같은 경우는 이 흑점 주위에서 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폭발 현상을 플레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자, 이렇게 플레어가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면 흑점 위에 있는 채층 일부가 매우 밝아져.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대전 입자 뭐라고 했어? 전기를 띠는 입자라고 했어. 대전체를 전기를 띠는 물체, 대전되었다, 전기를 띠게 된다. 대전 입자, 전기를 띠는 입자가 어떻게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된다라는 게 플레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 주위의 대기, 채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특징들 기억을 해둬야 돼.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봅시다. 흑점수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 태양 광구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 흑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네. 이 흑점수는 11년을 주기로 증가를 하게 된다. 혹은 감소를 하게 된다. 어떻게? 11년을 주기로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었다 많아졌다. 얼마? 적어지는데 11년,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즉 극소기와 극소기, 극대기 많을 때를 극대기라고 하거든. 극대기에서 극대기까지 11년, 극소기에서 극소기까지 얼마? 11년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냐면, 자 봐봐. 태양의 흑점수가 가장 많은 시기인 극대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극대기야 많을 때. 흑점수가 제일 많을 때. 몇 개야 지금? 최근 들어서 2000년도에 극대기가 나타났었을 때 흑점수가 120개였어. 네. 이때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의 크기도 최대로 커지게 된다. 네.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태양 흑점수가 많다, 그리고 코로나 크기도 최대로 커지게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야? 이러한 아까 나타나는 태양의 대기층에서도 그런 주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네. 자, 똑같은 내용 바로 나와 봐. 흑점수의 극대기가 흑점수하고 극대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극대기, 흑점수가 많아지는 극대기 때 홍염과 플레어가 어때? 자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극소기 때는 홍염과 플레어는 덜 일어나겠지. 네. 자, 이러면서 태양에서 태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태양풍이 언제 강해지게 된다. 그럼 태양풍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니? 플레어가 많이 발생하면 높은 에너지를 가진 고온의 입자들이 다량 방출되어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입자의 흐름은 태양풍, 바람처럼 입자들이 많이 지구 쪽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태양풍이라고 이름을 붙였네. 맞아? 네. 고온의 입자들이 어디로 많이 온다고? 어디로 온다고? 소연아, 어디로 온다고? 지구로 온다고. 언제? 극대기 때. 극대기가 뭐다? 그 흑점의 개. 흑점수가 많을 때. 이렇게 흑점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뭐야?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 네.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그때 극대기야. 네. 흑점수가 많다고. 그때 뭐가 많이 나타나?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면서 뭐가? 이
고온의 입자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태양풍이 어디로 많이 와? 지구로 많이 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러한 델린저 현상이나 오로라 발생 횟수나 혹은 자기 폭풍의 강화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델린저 현상이 뭐냐라는 거지.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태양으로부터 지금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입자들이 고온의 에너지 입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지구로부터 도달되는 대전 입자량도 많아지겠지. 그러면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야. 자석에 이러한 대전 입자, 즉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지구의 자석과 같은 자기장에 영향을 주겠지.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교란이 되니까 무선 통신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통신이 끊기는 현상인 델린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네. 그다음 지구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이 태양풍에 의해서 고장이 나거나 궤도를 이탈하거나 혹은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델린저 현상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통신이 끊기잖아. 네. 통신이 끊기니까 혹은 자기장이 교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장의 형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 혹은 우리가 저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아니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이런 GPS나 지도를 보고 그대로 항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지. 네. 자, 그다음에 오로라.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며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보는 건 뭐라고 했어? 오로라가 태양에서 나라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온 대전 입자가 대기층하고 서로 어떻게 만나가지고 네. 뭐 분산이 돼서 예쁘게 보이는 현상이 오로라인데 이게 자주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왜? 대전 입자들이 자주 많이 오게 되니까. 그리고 원래는 극지방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게 오로라인데 많은 양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조금 낮은 위도에서도 오로라가 발생한다라는 특징. 그리고 자기 폭풍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 자기 폭풍이 뭐니?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에 지구 자기장인데 태양의 흑점 변화나 플레어 발생 다량의 대전 입자가 지구에 오게 되면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하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송전 시설이 고장이 날 수도 있어. 네. 송전 시설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 대량의 정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흑점수가 극대기에 나타날 때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태양 표면을 광구라고 하며 태양의 표면에서는 쌀알무늬와 흑점이 나타난다. 태양의 대기는 뭐와 뭐로 구분이 된다? 뭐와 뭐야? 그렇지. 가장 바깥쪽 얇은 층 최층 그리고 위에 코로나로 구분이 된다. 흑점은 몇 년 주기? 11년 주기로 증가하며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 횟수가 많아진다. 태양 활동과 흑점 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천체망원경으로 천체 관측하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망원경 구조 간단하게 보게 되면 천체를 관측하는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으는 대물 렌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과 닿아 있는 접안 렌즈 상을 확대해서 천체를 관측하는 접안 렌즈가 위치하고 이 사이를 경통으로 이어주고 있어. 자, 이게 이제
렌즈와 렌즈를 연결,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연결한 경통으로 이어져 있고 이 경통을 고정시켜주는 가대 부분이 있고 가대가 경통과 삼각대를 서로 연결을 해줄 거야. 삼각대 같은 경우는 망원경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위에 가대가 있어서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게 없지? 추 어디 갔어? 그 다음 경통 위에다가 보조망원경을 하나 이렇게 더 달아놨어. 저반 렌즈를 통해서 관찰하기 전에 보조망원경 파인더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이렇게 먼저 볼지 본 다음에 이제 이 저반 렌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초점 조절 나사 있고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미동 조절 나사가 있어. 이거는 크게 조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조절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천체망원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선치를 해놓고 이 관측하고자 하는 물체를 향하도록 이 경통을 움직여야 되겠지. 바닥으로 하지 않겠지. 어디 저쪽에 어느 부분 북두칠성 부분을 관찰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경통을 그쪽으로 옮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보조망원경의 정중앙에 있지. 위에 보조망원경 파인더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관측하고 싶은 물체가 오도록 망원경을 조절을 하는 거야. 일단 이 미세하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대충 그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 쪽을 이 보조망원경 파인더를 통해서 찾아놓고 물체의 상이 요 저반 렌즈의 정중앙에 오도록 여기 미동 조절 손잡이를 조정을 한 다음에 찾았으면 어떻게 상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초점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거 간단하게 한 번만 읽어봐도 되는 내용이니까 구조 간단하게 삼각대 위에 가대 위에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연결해놓은 경통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 보조 망원경인 파인더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설치 방법 여기 나와 있네. 평평한 지면 위에 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돼. 울퉁불퉁한 데다 설치를 할 수는 없겠지. 왜냐면 관찰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평평한 곳에다가 삼각대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가대 그 다음에 여기 균형추를 부착한다. 가대 균형추. 왜냐면 이 경통의 무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줄 이런 균형추를 부착을 하고 경통에 보조망원경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경통과 균형추를 움직여서 망원경 균형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하니? 일단 관측하는 천체 쪽으로 경통 만들어 놓고 파인더로 어느 정도 맞춰 놓고 저반 렌즈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런 식으로 천체망원경을 설치를 하게 된다. 네. 자, 태양 관측하기 봅시다. 자,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망원경을 설치를 하고 직접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지.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천체 망원경을 설치를 하고 이 뒤쪽에 태양 투영판을 만들어 놓고 네. 이 태양 투영판에 맺힌 태양의 상을 관측을 직접 보지를 않고 그냥 여기 태양 투영판이라고 하는 판에 생기는 그 태양의 상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얘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여기 통해서 오는 이쪽 대물 렌즈와 이 대안 렌즈를 통해서 오는 태양의 눈을 보지 않아? 네. 화상 입어?
그냥 봐도 화상이구니까 여기에 투영된 태양의 상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모눈종이에 이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태양의 상을 모눈종이에 맞춰놓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 뭐 그렇게 태양을 관측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체망원경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지 간단하게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